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분석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아주 파격적인 강연을 다룰 건데요. 이 자료는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특히 경제를 이끄는 리더들의 역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5천년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맥락과 철학이 현대사회 구조랑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1장 고대 부족에서 국가로, 2장 현대판 부족장들, 3장 국민이 세운 거탑, 4장 지식대 진정한 지혜, 그리고 마지막 5장 작은 정부 큰 사회, 이렇게 5가지 파트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고대 부족에서 국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강연자가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단순히 왕조가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무려 5천년에 걸친 국가 건설 연습의 과정으로 봅니다. 정말 길죠? 고대의 작은 부족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그 기나긴 훈련이 20세기 중반 대한민국이라는 현대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연자가 진짜 주목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나라가 텅텅 비어버렸던, 완전히 폐허가 됐던 전후 시대의 상황입니다. 강연자의 표현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름만 대한민국이지 다 거지로 만들어 놓고 나라만 달랑 줬다. 와, 정말 강렬하죠? 그런데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그 끔찍한 빈곤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완벽한 백지 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였다는 뜻이죠. 가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현대의 국민들이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스스로 구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 백지 상태에서 어떤 독특한 개념이 등장하는지 두 번째 파트, 현대판 부족장들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이 강연의 가장 파격적인 핵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날의 대기업 총수들을 돈 버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역사적 사명을 띤 현대판 부족장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아까 나라만 달랑 주어졌던 그 척박한 환경 기억하시죠? 그 속에서 기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부족을 키워낸 영적이고 역사적인 선조들의 후계자라는 겁니다. 정말 대담한 시각이죠. 고대와 현대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강연자의 논리가 확 와닿습니다. 고대 부족장들은 영토를 넓히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물리적인 왕국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현대판 부족장들은 거대한 기업 조직을 이끌면서 글로벌 경제 생태계라는 새로운 형태의 왕국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땅 넓이가 능력이었다면 지금은 기업의 스케일과 글로벌 영향력이 그 부족의 파워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국민이 세운 거탑. 과연 이 거대한 성장은 부족장 혼자 해낸 걸까요? 강연자는 절대 아니라고 열정적으로 강조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거대한 기관들을 맨손으로 일궈낸 진짜 주역, 그건 바로 평범한 시민들, 즉 여러분과 같은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땀 흘려 일한 덕분에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부족이 컸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방대한 정부가 굴러가고, 국민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거대한 종교단체들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환기시킵니다. 이 부분 정말 도발적이고 논쟁적입니다. 강연자는 현재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그 조직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권력을 독점하는 걸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해요. 이른바 따먹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기업, 정부, 종교의 진짜 주인은 창업자나 특정 정당, 리더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는 겁니다. 거대 기관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주인의 품을 벗어나서 엉뚱한 사람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단호한 진단입니다. 이런 소유권의 왜곡이 어떤 문제를 낳았는지 네 번째 파트, 지식대 진정한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유독하고 소모적인 지식의 시대에 꽉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들이 똑똑한 머리랑 지식을 무기로 삼아서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끝없이 말싸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연자는 이런 지식 다툼이 결국 사회를 파멸로 몰고 갈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얄팍한 논리를 넘어서 국민과 인류를 진정으로 아끼는 지혜의 시대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아주 절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정한 지혜는 대체 어떻게 얻는 걸까요? 강연자는 꽤 구체적인 영적 공식을 제시합니다. 첫 단추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국민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 연민이 커져서 국가를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를 품는 글로벌한 마인드로 뻗어나갈 때 바로 그때 편협한 지식을 넘어선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혜를 얻고 난 뒤에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강연자는 대한민국이 그냥 돈 많은 부자 나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깨닫고 인류를 사랑하게 되면 과거의 아픈 역사와 지금의 내부 갈등을 싹 다 극복하고 전 세계를 이끄는 인류의 등불이 될 거라는 엄청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일종의 유토피아를 그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마지막 5번째 파트, 작은 정부, 큰 사회입니다. 글로벌한 등불이 되려면 사회 구조를 확 바꿔야 하잖아요. 여기서 강연자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현대판 부족장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대답은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기업 총수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펄펄 날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권력을 꽉 쥐고 간섭하면서 그들의 잠재력을 짓누르고 사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대담한 주장이죠. 그래서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작은 정부, 큰 사회 모델입니다. 정부 크기를 그냥 줄이자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휘두르는 강제적인 힘을 의도적으로 쫙 빼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가 비즈니스에 간섭하는 걸 멈추고 권력을 내려놔야 사회가 쑥쑥 크고 그 텅 빈 권력의 자리를 진짜 리더인 기업인, 즉 부족장들이 채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강연자의 철학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나라는 작은 정부가, 사회는 큰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힘의 자리를 기업인이 채워야 합니다. 와, 진짜 파격적이지 않나요? 권력의 중심을 정치인에서 CEO로 통째로 옮기자는 겁니다. 기존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는 굉장히 논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비전이죠. 정치적 통제를 없애서 기업 리더들이 무한대로 능력을 발휘하게 판을 깔아주자는 뜻입니다. 결론에 다다르면서 강연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현대판 부족장들이 그냥 물건 잘 파는 사업가에 머물면 안 된다고요. 아예 사회 전면에 나서서 진정한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존경받는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야만 이 나라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 흥미롭게도 강연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 기업인들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이끌어주겠다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분석 자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5,000년 역사를 대기업 중심으로 풀어낸 이 대안적 철학이 참 도발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생각거리를 던져주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과연 기업의 현대판 부족장들이 모든 걸 이끄는 사회가 정말 강연자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될까요? 정치적 견제가 완전히 사라진 곳에서 기업 리더들은 진정으로 인류를 향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파격적인 비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